이 구글 새끼들 한 주에 200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좀 애플처럼 한 1% 미만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 울트라 초특급 공룡 테크 기업인 구글 알파벳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글은 뭐고 알파벳은 뭐냐? 처음에 뭐 저도 아는 거라고는 검색 웹 브라우저인 구글 또는 유튜브 요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막상 이제 구글 주식을 처음 사보려고 했더니 뭐 알파벳 어쩌고저쩌고 뭐 ABC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알아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알파벳은 구글의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글 안에도 뭐 칼리코라는 회사도 있고 구글 X라는 회사도 있고 피버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구글도 있고 뭐 캐피털 뭐 여러 가지 사업과 뭐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주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주 회사인 알파벳을 구글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국내로 생각하면 이제 SK홀딩스나 네오이즈, 게임 네오이즈 홀딩스, 보통 이제 홀딩스 붙은 회사면은 거의 다 지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구글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글 알파벳을 사면 됩니다. 그냥 구글은 없어요. 알파벳이 꼭 붙어있는 구글 알파벳을 사시면 되는데, 구글 알파벳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근데 뭐 알파벳 A가 있고 알파벳 C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B도 있는데 B는 그냥 개무시하시면 되시고, 왜냐면은 B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어차피 알파벳 A랑 알파벳 C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알파벳 A는 의결권이 있고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는 거,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정말 소액을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어떤 거 사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 가서 뭐 주주총회 가서 발언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결권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사실 현재 기준으로 구글 뭐 알파벳 A는 1745달러고 알파벳 C는 1749달러인데, 사실 이 가격 차는 뭐 5달러 차이 정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뭐 별로 큰 그런 차이도 아니고, 이 주가 흐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전혀 뭐 고르고 뭐 머리 아프게 뭐가 좋네 마네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티커가 GOOG인 알파벳 C를 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구글에서 구글을 쳐보는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 검색은 구글이 소유한 웹 검색 엔진이다. 구글 검색은 그래서 최근 실적으로 한번 이제 구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이제 비전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훑고 지나가 봐야겠죠. 네,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제 테크들은 거의 이제 코로나 전 고점을 돌파하고 막 날아갈 때 구글만 더럽게 안 오르는 거예요. 구글을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그랬는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얘가 갑자기 미치듯이 또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길래 요새 테슬라 애플도 약간 빌빌거리는데 구글만 요새 최근에 좀 쭉쭉 치고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구글인데 코로나 전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거기 회복선에서 지지부지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비교적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금방 회복을 했죠. 요만큼 떨어졌다 요만큼 바로 회복을 하고 쭉 올라갔는데, 애플도 마찬가지 금방 회복하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글만 지지부지하고 이렇게 최근에서야 올랐나?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랑 3분기 실적을 깔끔하게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 이미지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462억 달러,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4%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은 112억 달러로 이거 엄청 많이 올랐어요. 59%나 올랐습니다. 작년 3분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EPS는 16.4달러로 이거 역시 무려 62%나 올랐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달러로 22%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아시아나 뭐 유럽 같은 경우도 2분기 때에도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에 비해서 3분기 때는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사업별로 보시면은 구글은 늘 그렇지만 한 거의 70% 이상이 광고 수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371억 달러, 작년 동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상승했고요. 클라우드 매출은 34억 달러, 작년 3분기에 비해서 45%.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는 55억 달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3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사업별 매출을 보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매출을 보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 테슬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소리를 좀 했던 것 같고,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는 한 구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는 실적 당일날 22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날 반짝 올랐다가
뭐 지지부진하다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별로 그 실적에 대해서 큰 놀라움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이게 주가가 크게 요동치진 않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29일 한 요때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갑자기 팍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만큼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이만큼 오르더니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충인데 제가 배당충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글에 투자하나? 네. 구글은 배당을 주지 않죠. 배당을 무려 한 주에 $1,700 하나로 한 200만 원씩 하는데 배당을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뭐 반증이기도 하죠, 이게. 근데 좀 이 구글 새끼들 한 주에 200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좀 배당 한 애플처럼 한 그래도 한 1% 미만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주가가 빡빡 올라주면 뭐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만 빡빡 올라줘라 제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중인 제가 구글에 투자하려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압도적인 플랫폼 시장 점유율.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구글은 이 안드로이드 OS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실적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검색 플랫폼인 구글이랑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구글의 매출 약 70%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플랫폼이 너무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검색 엔진인 구글은 전 세계에서 92%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92.54%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인데 이건 겨우 2.34%예요. 그리고 야후도 1.64%.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10위에 네이버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특이하네. 네이버가 어떻게 여기 10위 안에 꼈지? 그리고 이제 구글 웹브라우저인 이제 크롬 역시 점유율이 64%. 예, 글씨 이상하게 썼는데 64%로 2위가 사파리인데 사파리는 17%, 근데 크롬은 6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망졸망한 애들인데 나머지 브라우저들은 이렇게 크롬이 앞서 있다. 그래서 이제 적수가 없는 시장이고 현재 점유율 자체에서는. 그리고 뭐 유튜브 역시 유튜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점령을 한 지 오래됐고 딱히 이렇다 할 대항마를 찾기가 힘든 시점입니다. 아직도 뭐 틱톡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성향 자체가 워낙 다른 플랫폼이기도 하고 틱톡은 이제 약간 숏폼 짧은 영상 위주로만 하죠. 그리고 대부분 세로 영상 위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랑 이제 비빌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구글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이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4차 산업 핵심인 AI 기술력. 그 밖에 이제 정말 획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구글 AI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이제 알파고가 있죠. 알파고. 이제 전 세계에 구글 AI 기술력을 널리 알리면서 지구의 인간들에게 인공지능의 충격을 알려줬던 이세돌 대 알파고 바둑 대국이 있었죠. 구글은 이제 이런 AI 기술이나 4차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구글 X라는 연구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택시인데 택시 같은 건데 이제 운전기사 없는 거예요. 운전기사 없이 그냥 승객을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어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자율주행 무인 차량인 웨이모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상용화 단계에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해요. 현재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사막이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상공에다가 거대한 이런 풍선 같은 기지국을 띄워가지고 반경 뭐 몇십 킬로 안에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뭐 이제 프로젝트 룬이라는 것도 했었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각종 물품이나 배송 상품을 날라주는 시스템인 윙 프로젝트라는 것도 현재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호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드론 배송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곧 한 뭐 2, 3년 안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의 뭐 캐리어에 날파리들 같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배송하는 그런 드론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 시도해 오는 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중에서는 언젠가 뭐 한두 개는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도 계속 투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패해서 이제 드랍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물량으로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얘네들은. 많이 시도해보고 안 되는 것들을 빨리 잡고 되는 거 빨리빨리 키우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구글 CEO 슌다르 피차이가 AI 등에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릴 거라고 해요. 당장에 이제 돈은 되지 않아도 금방 이제 4차 산업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앞서가기 위해서 과감한 시도와 투자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앞으로도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 이런 압도적인
인간적인 점유율, AI 기술력,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지만 구글의 주가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구글의 이제 반독점법 소송. 지금 반독점법 소송에 걸렸죠. 구글이 무슨 일이냐면은 미국 이제 법무부에서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구글이란 기업이 굉장히 여러 회사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쪼개지거나 아니면 해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냐면 법무부에서는 구글이 이제 자기네들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자꾸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광고 같은 것들도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 어떤 거는 노출이 잘 되게 하고 어떤 거는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약간 이런 걸 좌지우지 하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OS에 크롬이나 구글 스토어 이런 것들 앱을 깔아놓고 삭제도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안드로이드 니네 거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애플이나 타 플랫폼 회사에 크롬 같은 거를 깔기 위해서 애플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한 1년에 100억 달러인가? 하나로 한 11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줬죠. 그런 돈을 줘가면서 너무 니네 앱으로 도배를 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독점이다. 니네가 너무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너네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구글이 다 헤쳐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법무부에서 소송을 걸은 거죠. 오늘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바이든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돼가는 분위기인데,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 반독점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한 것도 민주당 쪽이고, 바이든이 당선될 시 아마도 이 문제가 더 심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요동치지 않을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구글이라는 큰 조직이 해체가 되고 이제 잘게 나눠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워낙 거대한 공룡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휘청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미국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봐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그때도 이제 한창 날렸었죠. 반독점법으로.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체되냐 마냐 별 얘기 다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봐줘가지고 해체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처럼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악재는 악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구글은 이제 매번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큼이 전부 광고 매출인데, 코로나로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광고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분기가 항공이나 이제 여행, 선택 관련 이제 기업들이 휘청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이제 많이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매출 하나가 휘청이면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휘청인다, 이런 생각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구글과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이 플랫폼 영역에서 굉장히 한 자리를 꽉 잡고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런 광고 수익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큰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현재 1위 자리를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현재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무려 33%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구글은 겨우 10%도 안 됩니다.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빨리 좀 따라잡아서 최소한 2등이라도 빨리 따라잡아서 2위 자리는 탈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광고 수익 이외에 다양한 뭐 시도와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돈을 벌어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박을 터뜨릴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찾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이제 저의 이제 구글에 대한 투자 계획과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면은, 근데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글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배당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와 구글인데,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자산은 현재 한 7,000달러, 약 7,000달러이고 수익은 현재 15%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주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에서 1,600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 무려 1,700을 돌파하고 내일 좀 오르면은 아마 1,800까지도 갈 것 같아요. 금방 1,800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달에 이제 최고점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거를 이미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최근 이제 두세 달 수익률만 보면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애들보다 훨씬 좋아요. 비록 이제 한 주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꼴랑 이제 4주밖에 없지만 4주만 해도 거의 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한 주 사는 게 쉽진 않은데 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좀 생기면은 한 주를 더 사서 5주를 만들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아마 곧 2,0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00달러를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액면 분할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 되면은 곧 이제 주가 상승이라는 걸 저는 수차례 봤기 때문에 액면 분할은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호재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달러를 돌파하면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독점법인데, 현재 이 반독점법 소송이 잘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2,000달러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구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좀 씹으려 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뭐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투자하는 거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 내돈내산 다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